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정에서 바로 이 사람은 범죄 성향이 있다. 이걸 보게 되면 범죄 성향이 있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위험한 행위죠.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엉뚱한 사람은 우리가 결국은 잡아다가 형량을 주고 형무소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92사람을 풀어주더라도 안 된가요? 자, 이 한 사람의 어떤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자, 이걸 잡아 넣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피해자가 나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증거법이라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관상이 혹은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행위가 이 사람은 평생 이 사람은 사기꾼과 같다. 사기만 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법이에요. 이 과학이거든. 자, 그 다음에 404조 B2항에 보면 뭘까요? 하지만, 자, 이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404조 B항을 보게 되면, 자, 법정에서 허락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과거의 나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 증거로서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죠? 다른 목적으로, 자, 어떤 증거로서, 자, 어떤 동기가 있다든지,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클리블랜드에서 시카고에서 클리블랜드 가는 기차표를 샀다. 그럼 내가 애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은행 털러 갔잖아요. 이틀 전에. 그러면 그런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회, opportunity, 의도, 어떤 준비, 아까 얘기한 준비, plan, knowledge, identity, absence of mistake or accident 이런 것들은 우리가 캐릭터 에비던스에 대한 우리가 이 사람이 범죄 성향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propensity 이런 유형은 우리가 증거로서 제출 안 되지만 그 밖에 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여러분들 요항이 익셉션항인데 요거 항에 대해서 익셉션인데 결국 우리가 형법에서 보게 본 법관이 뭐 이거 하거나 뒤집어 엎거나 이건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은 이거 따지면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냐. 근데 이 커먼로에서 이 룰 오브 에비던스라는 것은 페더럴 룰 오브 에비던스라는 것은 이렇게 절차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것도 캐릭터의 프로펜시티라는 범죄 성향이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과거의 어떤 행위로 연관지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건 위험하다. 그럼 우리가 그 대신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경우죠? 자, 이런 특수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본인이 우리가 줬죠? 논문에 보게 되면 본인이 법원에 증언으로서 소명하게 되면 뭘까요? 자, 이건 뭘까요? 자, 그 행위는 나의 미스테이크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소명하게 되면 뭘까요? 검찰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법관이 볼 때 그건 내가 볼 때는 미스테이크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법정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이게 미스테이크니까 형법이 적용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대부분 이런 조항들이, 이 예외 조항들이 뭘까요? 4B2라는 예외 조항들이 결국은 검찰에서 굉장히 써먹기 좋아하는 조항들이죠. 대부분 다 보게 되면. 왜냐하면 어떤 특수한 범죄들이 나타나게 되면, 범죄자들이 사전에 뭔가 있잖아요. 뭘 준비하든지, 뭘 작당을 하든지 있잖아요. 예를 보세요. 자, 은행을 터는데 혼자 털긴 힘들거든. 그러면 이제 차도 근처에다 하나 갖다 놓고 돈을 빨리
빼가지고 차에 싣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차에서 밖에서 엔진 걸어놓고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2명들은 총 같은 것도 좀 가짜라든 진짜든 모르지만 하여튼 가지고 들어가서 복면도 쓰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한 일주일 전에 무슨 검은 보재기로 뭐 얼굴을 뒤집어 쓰는 걸 뭐 만들고 있던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언으로서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너 그때 뭐 복면으로 강도들이 얼굴에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어떤 은행을 털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사건은 자 rule of evidence for B1이 이제 딱 막아놨어, 못하도록. 하지만 검찰이 이제 꼼짝 못하지만 우리가 for B2로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따져보는 거죠, 이 사람. 뒤로. 그죠? 저인망으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룰에 대한, 에비던스에 대한 내용들의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렇다면, 자, for B죠. B 항에 의한 증거를 우리가 채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는 뭘까요? 자, 이 하급심에서 이게 이제 대법원이니까 하급심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뭘 결정해야 돼요? 자, 그 증거가 자, 이런 경향성 있는 내용의 입증보다는 다른 목적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죠?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판사가 해야 되죠.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자, 포포 B2에 있는 그 예외사항들, 이 목적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우리가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뭐 완전하게 exhaustiv이니까 완전한 건 아니죠. 하나의 열고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런 제출된 증거 자체가 다른 목적으로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 첫째, 1, 2, 의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관성 있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심법은 기본적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밑에 있는 판사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판례에서 나올 때 우리가 번호가 나오면 항상 그것을 우리가 갖다 쓰라 그랬죠. 번호하면 이게 바로 구성 요건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요것도 적어야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내용들. 자, 그죠? 해당 범죄와 그죠? 유사 정도 어느 정도 유사하냐? 그리고 다른 행위와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관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법원에서는 원심법은 무조건 확인하라. 그게 뭘까요? 해당 범죄와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 사기성 하는 거하고 폭력하고 정보 유사성이 없잖아요. 두 번째, 다른 행위와의 어떤 일시적인 관계, 이건 뭘까요? 뭐 결국은 이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까우냐 이제 따지는 건데, 뭐 설사 가깝다 하더라도 이게 더 중요하죠. 연관성이 없으면 뭐 아무리 어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건 뭐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걸 이제 따져보는 거죠.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자, 이 사건에서 어떻게 돼요? 자, 원심법원에서 지금 어떻게 인정했어요? 지금 원심법원에서 인정하기는, 자, 지금 이제 담보대출 신청을 이제 한 그 서류 증거를 이제 원심법원에서는 이제 증거로 받아준 거죠. 뭐냐 하면, 자, 이게 바로, 자, 이게 opportunity, intent, preparation, plan, knowledge, absence, missed, accident 이라는 두 번째의 예외 조항을
우리 적용해서 우리가 원심법원에서 인정했다고 이제 한 거죠. 이 사건에서는. 원심법원의 잘못을 이제 대법원에서 따지는 거예요, 판사들이. 자,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자, 이런 담보대출 신청과 관련해서는, 자, 뭘 우리가 얘기하느냐라는 게 더 적절하다는 뜻이죠. 뭐예요? 자, 이 증거 자체가, 자, 이건 내가 우연하게 했다. 우연하게 관여했다라는 항변 사항을 우리가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우연하게 했다. 반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과실 부재라든지, 어떤 의도성이 있다든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더 적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범위하게 그 증거를 우리가 opportunity라든지 preparation, plan, knowledge, 그죠? accident 이런 사건보다 이렇게 넓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intent 내지는 absence of mistake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좀 좁혀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것은 뭘까요? 대법원 판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원심법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넓게 이제 해석해서 404조 B2항을 이제 적용한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야, 이런 특별한 행위라는 것은, 특별한 아까 얘기했던 행위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냐면 뭘 유추할 수 있는? 자, 피고가 어떤 정신 상태에 있다. 자, innocence하고 그 나는 결백하다라는 거하고 맞지 않는 그런 정신 상태죠.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지금 바뀐 거죠. 멘탈 스테이트하고 다른 거죠. 자, 우리의 과거의 사건을 보게 되면 뭘 우리가 증명하고 있냐면, 자, 유사한 사건은, 자, 어떻게 우리가 유사한 사건은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증거로 받아줄 수 있다. 자, 본인이 피의자가 나는 선으로 그죠? 과실로 뭐 했다라는 증거라는 주장을 우리가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사한 사건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이제 스테이트 라저 케이스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자신이 그죠? 해당 범죄에 관련된 그죠? 수입에 우연치 않게 참가를 했다라는 피고의 주장을 우리가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약의 과거의 수입에 대한 증거를 받아주기로 확정한 케이스예요. 이게 스테이트 라저 케이스인데 뭐냐면, 자, 이 사람이 과거에도 마약을 밀수했고, 또 현재는 뭘까요? 내가 그 협인을 지금 입었는데, 현재의 마약 밀수는 내가 그냥 우연치 않게 한 거다. 이노선 파티시펀트니까 내가 우연치 않게 한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거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반박하기 위해서 뭘까요? 과거에 우리가 똑같은 범죄죠. 똑같은 범죄의 증거를 우리가 집어넣은 거죠. 법원에서 인정한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자, 원심 법원에서든 하여튼 하급심에서의 어떤 재량 이탈이 없다는 뜻이죠. 뭘 받아주는 데 있어서. 자, 뭘까요? 자, 본인 자체가 뭘까요? 나는 뭘까요? 이러한 거래를 내가 속아서 했다. 거래를 속아서 했다는 이 피의자의 주장을 우리가 반박하기 위해서, 주장 반박이라는 검찰이 하는 거니까, 과거에 했던 사기, 그죠? 거래 사건에 대한 증거를 받아주는 것을 인정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유사한 증거는 받아줄 수 있다는, 유사한 증거는 이제 법원에서 우리가 받아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랜드론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본인은 뭘까요? 같이 살았던 그 남자친구인 힉슨이라는 사람의 수표라는 게 다시 돌아왔다. 이게 뭘까요? 수표 부도된 거죠, 이제. 부도된 거죠. 사실상 본인은 뭘까요? 은행을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수익이 어떻게 돼요? 이 모기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그 대출 신청 서류에 보게 되면 허위 진술 내용 자체가 결국 뭘까요? 자, 자신의 재무적인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그죠? 하기 위해서 속이는 경우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거죠. 자, 이게 뭘까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자, 이게 이 본인이 지금 허위 서류를 지금 보게 되면 대출 서류에다 엉뚱한 이름을 적고 또 성년월일도 엉뚱한 거 적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엉뚱한 거 적었잖아요. 이 뜻은 뭘까요? 결국 뭘까요? 자, 속이려고 하는 사기의 한 형태로 나타나죠. 뭘까요? 결국 뭘까요? 자신한테 재정적으로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거죠. 결국 뭐 은행에 속게 되면 좋은 거죠. 은행에 속게 되면 자기 돈 카드 쓴 거 뭐 그냥 자기 거니까. 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봤나요?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런 의도성이죠. 의도성 있는 것을 우리가 나타낸다. 그러니까 뭘까요? 과거에 어떤 우리가 대출 서류, 신청 서류죠. 서류도 역시 충분하게 우리가 적절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그러한 그죠? 나쁜 행위죠. 행위는 우리가 혐의 있는 그런 범죄와 꼭 유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어떤 경우라면 충분하게 우리가 knowledge나 intent, 내가 안다, 인지 혹은 의도라는 합리적인 유추를 우리가 허락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그죠? 이게 충분하게 허락하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유사하다고 한 경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꼭 그럴 범죄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정답이야, 이게 정답. 이게 정답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답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knowledge intent가 있는 거죠. knowledge intent는 뭘까요? 내가 알면서도 불구하고죠. knowingly 알면서도 불구하고 대출 서류에다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럼 내가 돈을 제가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뭘까요? 의도성이 있으면서도 인지를 알면서 라는 사실에 대한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유추를 하기에 충분한 거죠. 영어로 유사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라는 게 우리가 꼭 같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은행을 통해서 하든 회사에서 무슨 횡령을 하기 위해서 뭘 서류를 꾸며주든 이런 것도 똑같은 뜻이죠.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고 주장해줘? 두 사건은 말이죠. 다르다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는 담보대출과 관련된 허위서류 제출 자체는 자 이거 뭘까요? 은행 개설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대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자, 이 사건 맞아. 이 사건이란 뭘까요? 자, 결국 이 사건은 뭘까요? 자, 결국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취할 목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다. 프로바티라는 건 증거가 있는 충분한 입증으로서 효력이 있는 프로바티. 자, 본인이 뭐 하려고 했다는 은행을 속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은행을 속일 목적으로 그걸 돈을 취할 목적으로 취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뭘까요? 결론적으로 남의 돈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 똑같단다. 은행을 통해서 하든 뭐 담보대출로 허위 서류를 내나 은행에 가서 누구를 통해서 허위로 개설하나 똑같은 거죠.